이번 6회는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와 처절한 응징이 교차하는 광기의 회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주인공 이한영은 이제 단순히 법전 뒤에 숨은 판사가 아니라 판 전체를 흔드는 설계자로서 그 진면목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해날로펌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한 이한영의 발걸음만큼은 누구보다 가볍고 당당했죠. 한영은 유세희를 마주한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바로 현직 검찰총장 엄준호를 해날로펌의 고문사로 만들어주겠다는 호언장담이었죠. 이는 법조계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한영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영은 엄준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유세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녀의 호기심과 야망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전생에서 그녀가 가졌던 그 끝없는 욕망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영이었기에 가능했던 심리전이었죠. 유세희는 한영의 제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결과물들에 매료되어 서서히 그의 설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방을 떠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화려하게 영전한 백이석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강신지는 자신의 권력에 균열을 낼 수도 있는 백이석을 시시각각 견제하며 그의 일거수일도족을 가니시하죠. 하지만 백이석 또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신진 수석부장이 휘두르는 그 거대한 힘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집요하게 조사하기 시작하며 사법부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네요. 이 와중에 이한영은 강신진을 찾아가 법무부 장관 후보 우교훈의 딸이 마약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흘립니다. 이는 강신진에게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한영은 이 정보의 대가로 검찰총장 엄준호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강신진은 한영이 자신을 이용할 줄 아는 철저한 계산가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그 요구를 들어주지만 속으로는 이 젊은 판사의 대담함에 묘한 경계심을 느꼈을 것 같네요. 서울 한복판 남면구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며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백이석 법원장은 이 사건을 이한영에게 맡기려 하죠. 미래를 알고 있는 한영에게 이 사건의 내막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태명건설의 상하수도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가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우열하는 가운데 송나연 기자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압박 속에 취재는 쉽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한영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다시 알고를 맞대게 된 박철호 검사를 통해 장태식을 죽기 살기로 물어뜯고 있는 독종 검사 김진아를 소개받으려 하며 거대한 반격의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죠. 한영의 지시를 받은 삭정우는 마침내 클럽에서 마약에 취해 있는 우교훈의 딸을 찾아내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합니다. 한영은 이 영상을 검찰총장 엄준호에게 보냅니다. 단순히 우교훈의 딸을 잡으라는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은 엄준호의 아들 또한 해외 유학 중에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언급하며 엄준호의 숨통을 조여갑니다. 누구든 아무리 청렴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한영의 서늘한 경고는 엄준호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한영과 손을 잡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네요. 한영은 엄준호와의 만남 자리에 유세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희에게 해날로펌을 갖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죠. 세희의 호감을 사는 동시에 그네를 자신의 확실한 조력자로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유선철은 딸로부터 한영이 검찰총장을 아들 문제로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남자가 과연 최고의 사윗감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싱크홀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주변을 맴돌던 송나연은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영에 만나러 간 자리에서 유세희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세희는 은근히 나연을 경계하며 한영이 자신의 남자인 양 팔짱을 끼는 유치하면서도 노골적인 소유욕을 드러냅니다. 나연은 해날로펌이 남면구청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한영과 세희가 같은 편이 되어 유가족들을 외면한다고 오해하며 실망한 채 자리를 떠나버리죠. 하지만 한영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세희에게 언니 유하나가 남면구청 사건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며 조폭 출신인 구청장 추영진까지 모두 구속시킬 것이니 해날은 미리 손을 떼는 게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야망의 눈이 먼 세희는 이 조언을 언니에게 전하지 않고 묵인해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네요. 한영은 이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석정우와 함께 추용진 구청장을 구속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죠.
석정우가 유가족 허동기를 괴롭히던 추용진의 하수인들을 처리하는 동안 한영은 직접 추용진의 차를 미행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추용진을 납치해 어두운 공사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장면은 이번 회차의 압권이었습니다. 한영은 추용진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덮으려 하며 그를 생매장하려는 신용을 합니다. 이는 싱크홀에 묻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무고한 시민들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처절한 퍼포먼스였죠. 공포에 질려 자신이 구청장이라고 소리치는 추용진의 모습과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죽여달라고 외치는 유가족 허동기의 오열이 교차하며 화면은 긴장감의 극치로 치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 판사 이한영 6회 줄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 악을 사냥하는 한영의 모습은 우리에게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